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머신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펜타일 제로 미에도, 제이드 카길, 말라카이 블랙, 다코타 카이, 제파디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펜타일 제로 미에도가 오늘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WWE 샵에서는 벌써 그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티셔츠뿐만 아니라 가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 페닉스도 AEW 계약이 끝나면 WWE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PW 인사이더는 지난 11월 22일 스맥다운에서 누가 제이드 카기를 공격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그녀의 다음 스토리라인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WWE는 현재 그녀를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으며 적어도 한 가지 정보는 제이드 카기일 때 비앙카 벨레어의 잠재적인 레슬매니아 41 경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래 위민스 태그팀 챔피언은 비앙카 벨레어와 제이드 카길이었는데 타이틀 주인이 비앙카 벨레어와 나오미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카길은 경기에서 진 적도 없는데 태그팀 챔피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복귀하는 즉시 뭔가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브 멜처에 따르면 말라카이 블랙은 더 이상 AEW에 출연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떠나자 AEW 무대 뒤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말라카이 블랙은 항상 WWE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으며 토니 칸은 그가 더 이상 TV에 출연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튼 말라카이 블랙은 2월 또는 3월에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말라카이 블랙이 아니라 알레이스터 블랙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코타 카이는 위미스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경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7년 넘게 WWE에서 활동했지만 여태 태그팀 챔피언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싱글 챔피언십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매번 최선을 다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오늘만큼은 여러분 모두를 자랑스럽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큰 교훈으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파디는 최근 메트로와 인터뷰에서 향후 몇 년 안에 자서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을 바탕으로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으로 인해 재활원에서 시간을 되돌아본 기간을 회고록에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제파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랬듯이 세상에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서전을 통해 그 사람들을 돕고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재활 첫날부터 나의 경험을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맷 카도나는 최근 아리엘 헬와니와 인터뷰에서 아직 트리플 H에게 어떤 제안도 받지 못했지만 항상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WWE에서 방출된 이후 그동안 자신은 상당히 성장했고 만약 2025 로얄 럼블 매치에서 맷 카도나든 잭 라이더든 자신의 테마 음악이 경기장에 울려 퍼지면 관중들은 열광하고 소셜미디어는 폭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코 건방진 소리는 아닐 것이며 상황이 맞는다면 다시 WWE로 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맷 카도나는 얼마 전 ROH에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AEW로부터 계약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데이브 멜처가 자신이 토니 칸에게 AEW 계약을 제안받았다고 보도했지만 모두 잘못된 뉴스라고 해명했습니다.
랍밴뎀은 최근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레슬매니아 40일 현장에 참석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레슬매니아가 올해 4월 20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작년 7월 2일 NXT에서 왼쪽 가슴 근육이 찢어진 부상을 당한 타일러 베이트가 마침내 링 복귀 허가를 앞두고 있으며 언제든 러우에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회복 기간 동안 외모를 개선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타일러 베이트는 부상을 당하기 전에 히트 던과 함께 뉴 캐치 리퍼블릭의 일원으로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배드 버니는 최근 롤링스톤과 인터뷰에서 WWE 컴백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WWE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링에서 경기를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악역으로서 풀타임으로 활동할 용의도 있으며 경기를 위해 체력적으로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배드 버니는 WWE가 멕시코에서 백내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PW 인사이더는 WWE의 여러 사람들이 배드 버니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했으며 그들은 현재 멕시코에서 PLE를 개최할 계획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오디세이 존스는 작년에 가정폭력 혐의로 WWE에서 방출당했지만 최근 청원에서 폭행을 당한 사람은 오히려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디세이 존스 청원서에 따르면 그 여자랑 2017년에 사귀기 시작했지만 2018년에 헤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2023년 8월에 재개되었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협박했으며 2024년 9월 6일 플로리다 법원은 오디세이 존스에게 임시보호 명령을 2차례, 가장 최근에는 2025년 1월 6일에 추가로 3년 연장하여 2028년 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2023년 12월 포트 로더데일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 여자는 초대받지 않고 예고 없이 나타나 친구와 다른 목격자들 앞에서 나를 공격했습니다. 5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난 바람 피우지도 않았는데 딴 여자 만났다면서 날 비난하고 또 신체적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내내 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할 수 없이 그녀를 껴안아서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뿐입니다. 그 여자는 아직도 나를 여러 차례 협박을 하고 이상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월 10일 스맥다운 시청자 수는 143만 6천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지난주 152만 8천 명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요 18세에서 49세 인구 통계에서는 0.40 레이팅을 기록했으며 지난주에 0.45 레이팅보다 하락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다면 성공입니다. 모두 독감 조심하세요.